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삼국시대의 불교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4페이지고요. 자, 여러분 우선 불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앙집권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왜 들어왔냐? 중앙집권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은 율령을 지정하고 지방제도와 중앙조직을 개편하여 왕권의 강화에 힘쓰던 4세기 중앙집권 막 할 때 이거 수용한 거예요. 자, 수용 배경은 뭡니까? 원시종교의 한계성. 자, 사회는 뭡니까? 이미 초부족적인 상태. 어떤 거야? 원래 A부족, B부족, C부족, D부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족들이 믿는 게 다 달라. 자, 그걸 뭡니까? 통합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모든 부족을 초월하는 뭡니까? 고등 종교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뒤온 게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샤머니즘 등의 원시 종교를 가지고 확대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자, 사회적 통합이다. 그래서 이것이 키워드죠. 중앙 집권을 위해서. 통합. 자, 부족과 부족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진 새로운 종교인 고등종교 불교가 이를 대신해서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자, 원시종교입니다. 자,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민간에선 천신, 일호여신, 산신, 해신 등의 신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각 부족이 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을 통합해서 중앙 집권화를 할 때 당연히 뭐예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겠지. 그 얘기입니다. 대체로 처음에 믿었던 건 뭐냐 하면 시조신 숭배예요. 자, 그럼 뭡니까? 각 부족이 A부족, B부족, 시조신이 다르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후계자, 영웅의 후손의 지위를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고 사회가 통합이 진전되면서 샤머니즘 등의 원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확대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어서 불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신은 자, 주몽을 모신 고등신, 주몽의 어머니를 모신 부여신입니다. 자, 다음에 백제가 고구려랑 형제국가죠. 동명신, 주몽입니다. 자, 온조, 주몽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이왕을 모신 구이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시조신은 박혁거세 신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김씨, 나중에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김씨가 왕을 독점한 다음에는 김씨의 시조를 모신 신궁건립인데 여러 가지 뭡니까? 이걸 통합해서 해도 특정한 부족의 시조를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외래 종교를 가져와서 에브리바디 불교 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죠. 자, 국가별 수용입니다. 자, 소수리망 때 중국 전진의 왕 북연이 순도를 보내요. 불상과 경전을 전해줍니다. 이런 걸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 4세기 때고요. 전진의 순도입니다. 자, 백제는 침류왕 때 4세기 말이고요. 동진의 마라난타가 자, 한산에 절을 세우고 승려 12명과 함께 전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전례하자마자 바로 공인을 하죠. 자, 근데 신라는 뭡니까? 눌지왕 때 고구려의 승인 묵호자. 그래서 묵호자의 별칭이 아도.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묵호자에 의해 전래되었다. 아도에 의해 전래되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묵호자랑 아도가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닌 견해도 있는데 대체로 시험에는 묵호자를 붙습니다. 묵호자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5세기 때 들어와서 1세기 가까이 민간 전승되다가 어떤 거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뭡니까? 전래신앙과 충돌한 거지. 나중에 버풍왕 때 2차 돈이 순교합니다. 안 믿으실 거면 저희 목을 치세요 해서 뭘 쳤더니 뭐 하는 거야?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하얀 피가 막 뿜어나오고 뭐 하늘에서 뭐 꽃가루가 날린 기적이 벌어졌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합니다. 6세기 버풍왕 때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불교 전례 보시면 고구려 소수리망 때 전진의 순도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자,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 자, 다음에 신라는 뭡니까? 눌지왕 때 묵호자가 전례하는데 그래서 외래 종교에서 들어왔을 때 토착 신앙과 충돌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라는 토착 세력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냄새가 좀 강하죠. 충돌하다가 나중에 버풍왕 때 공인한 다음에 어떤 거야? 자, 그래서 뭡니까? 신라는 버풍왕 때 공인한 다음에 자, 귀족 불교로 번성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거야? 이거예요. 공인하기 전에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한 다음에 뭡니까? 귀족이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함정 문제는 뭐야? 버풍왕 때 공인한 이후에도 귀족들은 반대했다면 틀려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2차돈 순교 사실을 새긴 돌기둥 백률사 석당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사진 문제가 나오죠. 이런 걸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삼국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왕실 귀족 중심 불교입니다. 삼국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건 왕실입니다. 자, 사회를 통합하고 중앙집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왕실이 선도했어요. 근데 귀족 세력과의 타협 없이는 공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의 경우입니까?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실이 끌어오고 귀족과 타협해서 귀족 불교로 발전한 거예요. 자, 불교의 공인으로 왕실과 귀족이 타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귀족 불교로 발전. 자, 다음에 호국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고대 국가의 정신적 통일에 이바지했다. 자, 불교를 믿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에브리바디 불교 신자. 그래서 뭡니까? 불교를 믿으면 어떤 부처의 힘과 기운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호국적 성격. 자, 원래 불교는 인도 거지. 인도에서 건너왔는데 호국적 성격은 뭡니까? 자, 우리 불교의 특수성입니다. 원래 인도 불교보다 이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뭡니까? 삼국불교의 호국적 성격은 황룡사 구층탑. 그래서 뭡니까? 선덕 여왕 때 뭡니까? 자, 황룡사 구층목탑이다. 자, 하나의 층을 쌓을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신라의 원수와 적들이 하나씩 멸망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소고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뭡니까? 원광법사 스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호국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왕회, 자, 백고자의 백좌강회라고 합니다. 이게 법회, 불교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뭘 기원하는 행사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인왕회, 그래서 황룡사 구층목탑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왕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덕여왕 때 이건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왕회는 어떤 왕이든 했겠지. 자, 인왕회를 통해 뭐 하는 거야? 고대 불교의 호국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자, 이걸 시험지에 낼 수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박스로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그다음 뭐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묻는 게 중세,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뭘 만들었냐? 고려시대 때 이민족, 자, 오랑캐가 침입해올 때 이걸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은 게 뭐야? 대장경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8만 대장경이지. 처음에는 거란 때문에 만들었고요. 나중에 몽고의 침략으로 만든 게 8만 대장경이죠. 이게 호국적 성격.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묶어서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묶어서. 자, 다음에 샤머니즘적 성격. 자, 삼국시대 초기의 불교는 토착신앙을 포섭하면서 보급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입니다. 불교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자, 여러분, 뭐 불교의 경우입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 미륵 부처, 아미타 부처, 이렇게 부처도 많고요. 상당히 개방적이야. 어떤 거야? 왔더니 뭐가 있어요? 왔더니 무슨 호랑이를 믿는 신, 그런 동네가 있는데 뭐야? 와서 호랑이 신을 밀어버린 다음에 절을 지은 게 아니고, 자, 호랑이 신은 내버려 두고 절을 지은 다음에 어떤 거야? 여기 있는 동네의 호랑이 신, 기존에 있던 호랑이 신은 석가모니 이 동네에 있는 그 절을 호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까지 토착신앙과 융합되면서 샤머니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가 개방적이고요. 종교학적 측면에서 뭡니까? 기독교의 경우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또 우리나라의 처음에 뭡니까? 천주교가 들어올 때 어떤 거예요? 제사를 막아서 충돌합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뭡니까?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기죠. 그 다음에 현세고복적이다. 자, 토착신앙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려가 의술을 담당합니다. 전통신앙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장소에 자, 사원, 절을 건립하면서 전통신앙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살아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대부분 현세고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원하면서 우리 자식이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 현세고복이죠. 그 다음에 사상적 통일 곤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뒤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 쪽에서 들어온 불교가 대승불교, 대중구제고요.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 쪽 불교가 소승불교예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지. 여러분 불교도 쭉 발전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종파가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경우에도 기독교의 경우에도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요. 개신교도 장로교, 침례교 등등등 있지.
이렇게 종파가 뭡니까? 뭐의 차이에서? 교리의 차이에서 쪼개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거야? 원래 이게 인도 불교니까 뭡니까? 뭐 기원전 6세기 또는 5세기 때 뭡니까? 만들어진 뭡니까? 종교가 우리나라에 4세기 때 들어오니까 몇백 년 있다 들어오기 때문에 종파가 다양해요. 이게 뭡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자, 개승불교도 뭡니까? 여러 종파로 쪼개져 있어서 사상적 통일 보기가 어려웠다.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 불교 역할입니다. 자, 고대 문화 발달 공헌. 불교는 북부 인도에서 발생합니다.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 중국을 경유해왔기 때문에 서역과 중국의 문화가 간접적 전래됩니다. 그래서 사상 비롯한 음악, 미술, 건축, 공예, 의학 등의 선진 문화가 폭넓게 수용되었고요. 자, 불교는 새로운 문화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귀족 문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불교예요. 자, 철학적 인식 토대입니다. 자, 인간 사회 갈등이나 모순을보다 높은 차원. 그 전에 무슨 뭐 바바리안 같은 분위기에서 어떤 거야? 갈등, 죽여!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나랑 쟤랑 왜 갈등이 있을까? 전생에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을까? 좀 고민하는 거지. 뭐 살생유택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뭡니까? 함부로 뭐 죽인다거나 뭐야 같은 신도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의 기업입니다. 하나의 불법에 귀하는 같은 신도다. 우리는 에브리바디 불교신자, 에브리바디 부처인섭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국왕을 받드는 같은 신민이다. 중앙 집권화에 큰 역할을 했고요. 왕권 강화의 기반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 확립과 지방 세력의 통합에 있었던 이 시기에 뭡니까? 그래서 지방의 부족장 흡수한 다음에 하나의 통일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불교는 새로운 국가 정신 확립에 기여하고 강화된 왕권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불교의 발전입니다. 불교의 수준. 삼군 불교를 신앙으로 널리 수용했고요.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사상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 고구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나라가 어떤 종파냐는 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삼론조가 뭡니까? 고구려예요. 자, 개승불교로 뭡니까? 자, 뭐 공즉시색, 색즉시공할 때 이 공입니다. 삼론종이 발달했다. 공입니다. 공입니다. 공은 존재하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리로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태어나면 뭡니까? 매일매일 자라고 바뀌지. 존재는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래서 무는 아니에요. 없다. 무는 아닙니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는 아니고요. 공은 뭐야? 존재하지만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공이고요. 그게 삼론조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게 이 중관세상입니다. 나중에 유식학파랑 대결을 해요. 자, 보시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승락이다. 장수왕 때 후기에 요동이 태어났다. 30세 때 중국의 영도가 삼론학이다. 그럼 여기서 삼론 모이면 고구려예요. 나라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요건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자, 율족이다. 자, 계율을 내세우는 율족이 발달합니다. 자, 겸익은 성왕 때 인도에서 율종관계의 불경을 가지고 돌아와 번역가자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백제는 4세기 침류왕 때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전래했고요. 이게 더 발전한 거야. 자, 6세기 성왕 때 뭡니까? 자, 겸익이라는 승려가 또 율종은 계율이지. 뭐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여자를 멀리해라. 이게 불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겸익이 율종 관계에서 가져서 뭡니까? 발전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성왕 때. 다음 6세기 성왕 때입니다. 그래서 노리 사치계가 뭡니까? 누구? 일본의 뭡니까? 불교를 장악합니다. 6세기 중에 성왕 때 노리 사치계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었다. 됐습니다. 자, 백제 창왕명 석조사리감. 그래서 사리를 보관한 용도의 유물이고요. 이게 백제의 유물이라는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역시 나와 있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선 사진을 또 내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라입니다. 특히 왕권과 밀착해 성행했고요. 교리는 업설이다. 자, 업이 카르마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업보를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왕이나 귀족층의 지배층은 선한 공덕을 받아 쌓아서 현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업이다. 그래서 업. 자, 불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전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생이 있어요. 뭡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는 뭡니까? 윤회합니다. 윤회. 자, 전생과 현생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생. 내가 전생에 뭡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 하는 거야? 선업이 쌓여요. 선업.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 게 현생이지. 현생입니다. 현생일 때 뭡니까? 현생일 때 뭡니까? 내가 전생에 쌓은 좋은 공덕을 많이 쌓은 거지.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뭐야? 현생 때 뭡니까? 매우 해피하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전생 때 뭡니까? 내가 뭐 불효를 냈고 죄를 지었고 뭐 안 좋은 일 많이 한 뭐야? 현생에 살아있을 때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는 거예요. 자, 어떤 거야? 현생. 우리가 뭐 시험 준비할 때 난 계속 떨어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거야? 불교가 뭐야? 네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생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전생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현생이 뭡니까? 뭐 고통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 윤회지. 윤회는 고통이다. 근데 전생에 정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현생에 행복하다. 라는 논리인데 요 논리를 뭡니까? 어디 끌고 와요? 신분제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거야? 내가 귀족이지. 그건 뭐야? 내가 귀족인 이유는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쌓아서 선업을 많이 쌓아서 뭡니까? 나는 복받아서 귀족이고 네가 노예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비천한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야? 신분제도를 긍정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윤회설이. 윤회설은 뭡니까? 해석 자체를 진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뭡니까? 원래 이 윤회설이 나온 건 뭐냐면 저기에 있는 벌레가 너희 조상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라. 원래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뭡니까? 이거를 보수적으로 끌고 나올 경우 어떤 거야? 내가 지금 신분이 높은 건 내가 전생에 쌓은 업이 좋아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뭡니까? 이게 윤회. 이 윤회설은 뭡니까? 힌두교. 이게 인도의 토속 종교. 힌두교죠. 힌두교와 불교가 이걸 뭡니까? 공유합니다. 힌두교. 법적으로는 깨졌는데 힌두교에서 뭡니까? 카스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요. 법설. 네가 무슨 뭐 불가촉 천민이 된 거 어떤 거야? 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야? 같은 종교 아래서 뭐야? 상위 계층에게 저항을 잘 안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업입니다. 또 나아가 뭡니까? 왕이 꼴 부처다. 왕즉불이다. 참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업설과 왕즉불설이 특히 어디? 신라에서 성행했다는 겁니다. 자,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한편 귀족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일면도 있습니다. 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거 뭡니까? 어떠한 사상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조금 뭡니까? 부정적으로 뭡니까? 끌고 나갈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결국 해당하는 걸 해석하는 건 사람이니까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진종설. 진정한 종족이다. 진종설은 부처와 신라의 왕족이 같은 혈통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신라의 왕족이 인도계는 아닌 거지. 자, 다음 미륵신앙입니다. 자, 미륵불, 미래에 나타날 부처예요. 그래서 현세의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을 구제하고 그다음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한 힘이 떨어질 때 다시 말세가 되면 뭡니까? 다시 새롭게 나타날 부처가 미륵불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한다. 진흥왕 때 주된 화랑제도입니다. 전쟁 많이 하고 막 죽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미륵과 같은 뛰어난 인재가 나와서 세상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화랑제도랑 결합한 거예요. 신라사에 정착되었다. 그 다음에 전륜서왕입니다. 거룩한 뭡니까? 수레바퀴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인도의 전설적인 군주예요. 그래서 진흥왕은 왕자 이름을 불교의 전설적 이상적 군주입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군주. 실제 존재하는 군주는 아니고요. 뭐 새로운 왕이 태어날 때 뭡니까? 너는 새로운 전륜성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인도의 전설적인 어떤 히어로, 영웅적인 왕, 영웅왕의 이상적인 모델이 전륜성왕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 이 지닌 보물인 금륜, 황급으로 된 바퀴 쪽 금륜, 그다음 동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불교나 이런 거 윤회하잖아요. 윤회 이런 거 아니고 뭐 동그라미 뭐 바퀴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무슨 뭐 인도의 뭐 무기 중에 뭡니까? 뭐 차크람 이런 무기는 어때요? 원반에 나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던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뭡니까? 금륜과 동륜
황금바퀴와 구리바퀴예요. 그래서 스스로 전륜 상황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존중하는 왕들은 뭐야? 본인이 다 전륜 상황이다. 자, 전륜 상황입니다. 자, 인도 신화 유래한 개념으로 수레바퀴처럼 신성한 보물을 굴려 세상을 통치하는 뭡니까? 이상적인 왕입니다. 신라의 진흥왕 외에도 백제의 성왕, 성왕의 성왕이 이 성왕이에요. 전륜 빼고 성왕입니다. 그래서 진흥왕과 성왕이 싸워서 진흥왕이 이긴 거지. 둘이 싸웠으니까. 그다음 발해의 문왕이 전륜 성왕을 잡차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자, 불교식 왕명. 자, 법풍왕 비롯하여 진덕여왕까지입니다. 그래서 법풍,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 신라의 왕들이 불교식 왕명을 가지게 되었다. 자, 불교 교단입니다. 진흥왕 때 우리가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국통,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승려. 그 아래에 주통과 군통, 그러니까 각 지방별로야 해당한 지역을 통괄하는 승려를 두어요. 자, 불교 교단의 네트워크를 정비했다. 자, 사회윤리와 국가정신, 진평 때 원광법단은 뭡니까? 불교를 크게 진흥시켰고요. 세속오계를 정했습니다. 자, 청년에게 가르치는 등 새로운 사회윤리와 국가정신을 확립하게 힘썼다. 되어 있고요. 자, 미륵신앙과 화랑제도가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 확인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여러분 불교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여러분 좀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겁니다. 자, 고구려는 전진의 순도죠. 아도가 아니고 순도입니다. 자, 아도는 우리가 뭐야? 앞에 묵호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묵호자가 신라의 불교를 전해줬지. 묵호자랑 아도가 같은 인물일까 아닐까 좀 지금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어쨌든 뭡니까? 이 아도는 고구려 사람인데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에 백제는 남조의 영향을 받아 왕즉불 앞에 얘기했죠. 신라입니다. 신라. 자, 신라의 진흥왕은 불교의 정법을 퍼뜨린 위대한 정복군주 전륜성왕을 여겨지기도 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진흥왕, 전륜성왕 이야기 얘기했죠. 자, 일반 민중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현세구복적 신앙에서 벗어났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뭐야? 호국적이고 현세구복적이다. 라는 거였죠.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신라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옵니까? 신라의 불교가 뭡니까? 따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예요. 자, 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을 회환 시키는 법흥왕 때부터 앞에 우리 여기 있었죠. 법흥,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 여왕 때까지입니다. 자, 2차도는 순교에서 법흥왕 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자,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이고요. 왕의 권위를 높여줬고 진종설. 자, 부처가 있고요. 그 부처의 혈통을 신라 왕족이 타고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신라의 불교는 늘주왕 때 고구려 묵호자에 의해서 전래됐다. 그래서 1, 2, 3, 4가 다 배웠던 내용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5번이고요. 신라대 교정의 형식과 의례에 힘입어 조형미술이 발달했다. 아닙니다. 5번.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발달했고 이건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선종이 발달했고 뭡니까? 신라대 뭡니까? 조형미술이 퇴보합니다. 이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 4번이 뭡니까?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내용과 가장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선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삼국시대 불교를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